책자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하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잠이 안 온다고 나라 망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도 상실되었고, 이게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보니까 요즘 폭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날뛰고 있는데도 입추의 여지 없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보니까 이 주제가 국민저항권 심포지움이니까 이제 국민저항권 하느님의 때가 온 것 같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고용도 엉망이고 한전 원전 쇼크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도 엉망진창이 되고 의사분들은 또 의료보험 재정도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기가 막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고, 그리고 뭐 북한 김정은이를 끌어안고 조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대통령이냐?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대통령 같지 않는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국민저항권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고 나갈 주역이 함께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권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는요, 박근혜 대통령 2015년 대미 무역 283억 달러, 그리고 2016년에는 275억 달러,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미 무역 사상 최고의 기록을 올렸죠.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한전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만은 한전 탄탄해가지고 그 흑자를 탄탄히 유지했던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역대 정권들이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다가 강력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 통과시켰죠. 우리나라 최초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문재인이가 북한에 8조 원 퍼줘가지고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도 바로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참 2017년 1월 5일 그 변론을 할 때 변론하고 나오니까 집에서 전화가 바리바리 와가지고 제가 집에 전화를 했더니 여보 당신이 오늘 헌재에서 무슨 변론을 했길래 텔레비 키니까 뭐 서설고 그냥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하고 촛불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또라이 괴물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온 텔레비가 그냥 당신을 잡아뜯는데 제발 좀 말 조심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이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사건을 터뜨리는 이런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시대의 성갑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이렇게 입에 침이 나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 건국이래 이렇게 북한 세습독재 최악의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는 이런 언론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쓰레기 언론입니다. 자, 이 촛불요. 문재인은, 김정은은 촛불이 혁명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촛불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석기 석방투쟁을 하고 있는 촛불이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이석기가 누굽니까? 6.25 전범 김일성 주차사상을 따르는지 아닙니까? 태극기가 애국가도 부정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 유료, 가스, 철도, 기관 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자가 이석기 아닙니까? 자, 이런 자를 무죄 석방 투쟁하고 있는 촛불, 이거 혁명입니까? 반란입니까? 그리고요,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거리를 행진한 이 촛불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김정은이가요, 최근에 보니까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그 북한 노동신문을 뒤척거리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1년 전에 북한 노동신문이 그 1년 전 3월 달에 쭉 노동신문이 그 무렵에 막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 기사가 뭐냐?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렇게 양심적인 고발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거기다가 탄핵 원래 이 촛불을 주도한 집회가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요, 회원수만 해도 8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민노총이 아니었으면 촛불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했는데 이 민노총이요, 처음에 1차 민중총궐기를 할 때 북한에서 뭐라고 선동했느냐 하면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를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진당을 악랄하게 강제 해산시켰으니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 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뭐라고 하다고 했느냐,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볐죠. 거기다가 수백 명이 복면을 했습니다. 자, 돌멩이, 막대기, 보도블록, 쇠파이프로 마구대비로 경찰을 구타해가지고 113명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런 민주노총이 주도한 촛불은 반란이죠. 근데 대한민국 검찰 뭐합니까? 교도소에 들어갈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반란 세력들 아닙니까?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북한이 탄핵을 정의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지금 탄핵 사건을 보는 눈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것을 좋다고 끌어안고 있는 문재인이나 시각이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오늘 왜 우리가 모였겠습니까? 국민저항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한가롭게 랄랄라 할 때가 아니잖아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옛날 그 로마의 압제 때도 종교 탄압에도 그 사자밥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본다면 국민 저항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니까요, 5.18 사건을 참 계속 저항하다가 그야말로 기소가 되고, 제가 변론을 해드린 우리 지만원 박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손상대 사회자 여러분 이번에 참 투옥이 돼가지고 태극기 집회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다녀왔었죠. 본인께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든 태극기 집회에서 참 이렇게 산 영웅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성주 장군님하고 윤영 교수님은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변론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강력히 투쟁해왔던, 또 탄핵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해왔던 우리 불굴의 투사들이죠. 또 이 손상윤 이 발제자 분은 뉴스타운, 우리 손상대 사회자하고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형제는 용감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뉴스타운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쟁쟁한 기라성 같은 분들과 함께 오늘 국민 저항권 주제로 이렇게 제가 발제를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노래가 불려졌죠. 이게 나라냐가 누가 지었습니까? 윤민석이가 지었죠. 윤민석이란 김일성이 6.25 정권 김일성이를 찬양해가지고 노래를 지어가지고 4번이나 국가반박위원회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작자가 지은 이게 나라냐는 집회가 촛불 집회에서 공공연히 불려졌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태극기 집회 그 10,000원, 20,000원 푼떡 내는 그는 수만 명 사람들 통장 내리기나 조사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태극기 집회 보수단체 지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이런 한심한 경찰,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제가 뭐 경찰차 부수고 뭐 113명 경찰관 부상 입혔다고 했는데, 그 민중총궐기 때. 그런데 웃기는 게 국회입니다. 경찰 예산을요, 도대체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하면서 국회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때 이미 탄핵의 조짐이 나타난 겁니다. 경찰이 113명이나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쉈는데 어떻게 국회가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합니까? 뭐 경찰관 맞아도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국회가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저항권밖에 다른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 84조에 보면요, 내후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수사를 했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더 웃기는 것이 검찰도 그렇고 특검이 그렇지만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 해가지고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죄다, 아예 유죄를 확정해가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라고 발표하는 이런 민주주의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을 미리 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로 잡아들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이런 검찰 특검, 이 수사에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탄핵사입니까? 인민재판이요. 예, 이민재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탄핵 관련 100여 건의 조서가요.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가혹하게 인권유린 조사됐습니다.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한 겁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22시간 꼬박 밤을 새우고 22시간 같으면 거의 하루 종일 아닙니까? 아침 7시 50분에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틀 동안 딱 1시간 잠자고 이틀 동안 꼬박 철회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 또 거기다가 법원에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했죠. 세계 그 유례가 없습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 준비도, 판사는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변호사는 변론 준비도 해야 되고 피고인도 사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2주나 3주, 4주 간격으로 열리는데 세상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역류성 식도염, 디스크 탈출증, 요통, 그리고 관절염, 체하고 토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한계체중 36kg, 37kg 시달렸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참 희한합니다. 문제는 홍준표 장관은 좀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아니 이거 국정조사감 아닙니까? 대통령을 살인적인 조사 재판을 하고 검찰이 100여 건 조선을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 가혹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과 법원의 이런 인권유린 불공정 재판, 살인적인 졸속 재판에 대해서 왜 국정조사 못합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자, 대통령 벌금 징역 24년 벌금 180만원 선고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각종 조회 결과요,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 재단 한 푼도 먹은 바가 없습니다. 최순실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은 인건비가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된 재단입니다. 그 774억 한 푼도 먹지 않고, 그래서 검찰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즉각석방하지? 왜 이렇게 택도 없는 사법살인형을 선고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뭡니까? 무슨 6년 국고손실했다고,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했다고, 특수활동비, 역대 대통령 다 통치자금입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 처벌되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희한한 나라입니다. 국고손실 하는데요, 요즘 문재인이가 20조 원을 써가지고 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나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죠. 그러면 20조 원 다 어디 갔어요? 협의한 거 아닙니까? 왜 국회가 국정조사 못합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회가? 또 한전에 원전 셔퍼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가던 이 한전이 작년에 4조 6천억 손해봤죠. 그 다음에 올해 7조 8천억, 12조 원이 넘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12조 국채를 발행해가 이걸 커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는 야당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노무현 사람을 데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시간에 이제 경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더 하시면 네. 여러분, 노무현이는요, 삼성을 협박해가 8천억 뜯고, 현대를 협박해가 1조 원 주식을 뜯다가 1조 8천억 재단기금을 조성했습니다. 774억 원 미르 K스포츠 재단, 그것도 돈 한 푼 먹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사법살인을 하면서 노무현 그렇게 천문학적 1조 8천억 주식 뜯은 사람 이거 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 요즘 드루킹 사건 대선무효 소송 요거 좀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자치선거 치렀죠. 전자개표기가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분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라크에서 이라크 국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 물론 재검표 결과 당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히 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개표를 무효화하고 수개표로 하기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그 지방정부는 올 9월에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를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 뭐합니까? 아니, 이렇게 이런 엄연한 사실이 벌어졌는데도 왜 국정조사 안 합니까? 그리고요, 옛날에는 투표함이 알루미늄 철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인도 철저하고 잠금장치도 철저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플라스틱 투표함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였는데 주먹으로 탁 치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봉인도 부실하고 잠금장치도 부실한 투표함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겠습니까? 이거 왜 국정조사 못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잠금장치 봉인이 철저한 알루미늄 철제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 이번에 노이차의 자살? 글쎄요. 아니, 어떤 미친 불효자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바로 그 거리에서 8m나 떨어진 거리, 누군가가 흔들어가지고 절로 밀어가지고 던졌기 때문에 8m 거리나 나가 떨어져가지고 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졌는데 경비원이 쿵 하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가보니까 심장이 멎었더라. 의사들 얘기는 뭐라 합니까? 쿵 하고 떨어져가 아무리 고축해서 떨어져도 심장은 바로 멎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심장이 뛴답니다. 이거 개판 아닙니까? 이게 이 나라가? 맞습니다. 도대체 야당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성주 장로님께서 이거 저보고 불법 탄핵의 진실과 국민 저항권 행사 이 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발제를 했는데, 이거는 이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하고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한글과 영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문은 보다 설득력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한 30-40페이지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잘 아는 제 지인께서 변호사님 이거 기니까 긴 거는 긴 대로 보내지만은 짧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 그리고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그 파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제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지방자치 선거 전날, 하루 전날 그렇게 이 김정은이를 만난 걸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리죠. 그리고 또 통화전쟁을 벌리죠. 그 결국은 시진핑을 만나고 나서 김정은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4.1%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하고 우리나라는 자 미국, 일본, 유럽 경제가 잘 나가는데 한국 경제는 이런 문제인식 이런 자 법인식 올리죠. 저 근로시간 단축하죠. 또 최저임금 확 올렸죠.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 폭탄 때렸죠. 어느 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기업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하고 자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가 불법적 운동을 하고 또 편의점에서도 나를 잡아가라고 폭탄 선언했죠. 이게 바로 국민 저항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